9모가 언제지? 9월 3일. 9월 3일? 다다음 주 정도? 일단 9모 보고 얘기 좀 하고 그 다음부터는 30번 필요하면 좀 수업 좀 할게요. 자, 10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fx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제 보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거든.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친구 f를 먼저 해석할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을 해석할지 고민이 좀 들 것 같은데 얘는 뭐 어차피 해봤자 그림 잠깐 그려놓는 거니까 대충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근데 비교적 다행인 건 그런 거거든. 지금 여기 있는 게 3의 fx 제곱 이런 거다 보니까 지수함수 꼴이죠. 그리고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인 거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3의 x라는 친구를 t라고 치환을 만약에 한다면 t의 실근이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3개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일단 감안을 하시고 여기서 fx를 그대로 살려서 쓰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t로 잠깐 내가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3의 t 마이너스 여기는 그대로 한번 쓸게요. 10 그대로 쓰고 곱하기 여기 있는 거는 3의 2분의 t라고 갖고 오고 여기 플러스 1이잖아. 얘는 곱하기 3이겠죠. 결국에 앞에다 30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더하기 81 이렇게 쓰면 지금 내가 비교적 자주 보던 어떤 식이 돼요? 지수 방정식 정도가 나오겠네? 요 지수 방정식을 푸는 걸 목표로 두고 치환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여기 있는 거 처음에는 x로 둬서 x 마이너스 30 루트 x 더하기 81 그게 0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그치? 근데 다시 이 친구 굳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다? 그냥 뭐 x 제곱 그 다음에 너를 x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3의 2분의 t라는 친구를 x로 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가져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81을 가지고 30을 만들어야 되니까 27이랑 3으로 쪼갤 수 있죠. 두 개 다 마이너스를 붙여 놓으시고 결국에는 x-27이랑 그 다음에 x-3 그게 0이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겠네? 맞아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x라는 친구 다시 3의 2분의 t라는 친구가 27 아니면 3이야. 그렇죠? 결국에는 t라는 친구는 누가 되겠니? 6 아니면 얼마지? 1 나와야 되니까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능한 t가 누군지 좀 찾아놨어요. 그리고 t라는 건 내가 설정한 거니까 정확히는 fx가 누구 아니면 누구다? 2 아니면 6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뭐 대부분 여기까지는 오고 그 다음 부분을 고민하다 좀 틀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확인을 합시다. 얘가 지금 절대값 갖고 있는 지수함수잖아. 그럼 생긴 꼴을 생각해보면 일단 감소하는 친구일 테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0과 마주친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서 올라간 상태에서 그 친구를 가져다가 전반적으로 뭐 해달래요? 전반적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달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있을 거고 조금만 디테일을 더 잡아보면 일단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값이 얼마가 되겠다? b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 원래 밑에 있을 때 원래 있던 정근선을 기준으로 a만큼 정확히 마이너스 a만큼 내려왔다가 그걸 적어 올렸으니까 a만큼의 정근선을 갖고 있었겠죠? 그 a만큼의 정근선에 b를 더했으니까 위에 있는 정근선은 얼마가 된다? 위에 있는 정근선은 a 플러스 b가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들어있는데 그 함수가 2 아니면 6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친구의 실근이 몇 개? 3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X축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기로 했지. 여기 있는 요 점근선을 a 플러스 b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을 얼마라고? b라고 두기로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가 2랑 6이랑 만나는 그 대상이 몇 개? 3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2라는 숫자를 한번 쓱 그을 거고 6이라는 친구도 한번 이렇게 그을 건데 그 최종 결론이 3개가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겠죠. 뭐 이딴 식으로 만나면 몇 개에서 만나니까? 4개에서 만나니까 안 될 거고 3개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깔리고 2개 만나고
그렇지?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아니면 또 어떨 때도 있어요. 여기서 두 개 만나고 이 이후로 가갖고 하나 만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래서 2랑 6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전체 몇 개겠다? 두 개겠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 선에 이렇게 2라는 친구가 근을 하나 가졌다고 칩시다. 오케이? 2라는 친구가 근을 하나 가졌다 치면 그 즉시 B가 2가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들어온 친구 너가 얼마다? 너를 6이라고 두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6이라는 친구랑 A 플러스 B라는 친구 중에 누가 커야 돼요? 당연히 얘가 커야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 B가 이미 2인 게 확정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얘는 6은 크거나 작다, A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A라는 친구는 누구보단 크다? 4보다는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 오케이? 그래서 A는 4보다 크구나 이렇게 하고 잠깐 멈출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가 된다면 이 친구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되나? 오. 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가 지나가서 2라는 친구가 실근을 두 개를 갖고 그 다음 그 위 어딘가로 가갖고 잘 모르겠으니 좀 더 위로 볼게요. 위로 들어가서 너가 6이면 되겠어 이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때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랑 2 중에 누가 커요? 2가 커요. 그리고 절대 2는 B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고민을 해보면 이 밑에 무슨 축이 있어? X축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B라는 친구, A, B라는 친구가 둘 다 뭐로 줬어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줬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긴 올라갔을 거란 말이야. 위로 올라가서 평행이동을 했을 건데 1만큼 하든 뭐 2만큼 하든 3만큼 하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건데 이미 B가 2보다 작은 게 확정이지. 그럼 결국에 이 말 자체가 B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B는 확정을 지으시고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A 플러스 1이 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 플러스 1이랑 6 중에 누가 크다? 6이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A는 누구보다 작아요? 5보다 작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호 고민을 또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은 내가 잘 몰라서 A 플러스 1과 6 중에 6이 더 크다고 일단 그려놓은 건데 얘가 점점점 내려오다가 A 플러스 1 그 자체가 딱 되더라도 정확히 정근선이니까 만나진 않겠지. 그러니까 같은 걸 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너가 같아지는 건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그 이외에 나머지 케이스 혹시 있을까요? 뭐 있으려면 더 있겠죠.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 지금은 이 상태에 있다가 얘가 한 번 더 올라가면 첫 번째 상황 되잖아. 그 이후로 올라가면 이제는 아예 나와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가지 케이스 이외에는 나머지 케이스에서 전부 뭐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볼 거고 첫 번째에서 B가 이미 확정, 두 번째에서도 B가 이미 확정 이 상태죠. 그럼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게 A, B에 대한 무슨 쌍? 순서쌍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A가 4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4보다 크면 가능한 A 누구야? 5, 6, 7, 8, 9, 10, 6개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에서 나오는 결론이 6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서 이번엔 A가 5보다 작으라 그랬죠. 그리고 A는 반드시 누구보단 커야 돼요? 일단은 1보단 커야 돼요. 이 친구 왜 1보다 커야 되니? A가 왜 0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커야 돼? A가 만약에 1이 돼버리면 이 친구가 1이 돼버리면 이 정근선이 얼마가 돼요? 정확히 2가 되죠. 말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1보다 커야 돼 생각할 거고 아마 뭐 거의 똑같이 왔는데 틀렸어야 하면 여기서 좀 틀렸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빨리 세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몇 개? 여기서 4개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몇 개? 10개가 정답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아마 실제 수능장에서 이 정도로 나와주면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냥 글이라는 그대로 풀고 뭐 이거 그닥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고 이 아이디어 갖고 오는 것까지는 그닥 뭐 생각할 만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다만 우리가 정근선 가져다 옮기는 와중에 등호 포함시키는 내용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저기 1이라는 친구가 2가 되면 안 되는 걸 체크를 해놔야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 뭐 이 정도겠죠? 괜찮지? 넘어갈게요. 15번. 이 문제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자, 3차 함수 fx 원점진하고 그러니까 기함수로 이미 기함수로 알려준 건 아니구나. 어쨌든 원점진하고 그 다음에 3,0에서 이미 뭐한다?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3차 함수를 뭐 할 수 있어요? 그려볼 수는 있어요. 그 상태에서 0보다 클 때는 f랑 g가 똑같이 따라갈 거야. 그 이후의 내용들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아오세요. 뭐 이 정도겠죠. 근데 얘가 뭐지 해설지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 분류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실제로 풀 땐 금방금방 뭐 찾아왔을 것 같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일단 y축이랑 x축이 있다 치면 이 점도 지나고 0,0도 지나고 3,0도 지나고 접해야 되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접하고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그리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그려져 있을 거야. 그럼 너를 가져다가 g라는 친구는 어느 부분에서만? 플러스 부분에서만 따라간다며. 그러면은 요걸로 좀 지울까? 요 부분까지는 g가 똑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게 gx라는 함수일 거야 이 상황이겠네. 그냥 가족권 해석하러 들어갔는데 가족권만 해석되면 거의 뭐 문제 다 푼 거죠. 일단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쪽을 제곱한 게 서로 똑같대요. 그럼 이 친구 결국에 풀어내려면 뭐 인수분해 알아서 해보시고 결국에 g-x라는 친구랑 그냥 gx랑 똑같던가, 그렇지? 이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 g-x랑 마이너스 gx랑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저 경우 말고는 없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너를 가져다가 우함수라고 부르고 너를 가져다가 기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 지금 내가 g함수를 좀 대충 그려놨는데 g함수 대충 그려놨는데 얘를 기준으로 만약에 우함수라면요, 우함수라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정확히 반대쪽으로도 대칭되게 그려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좀 그렇긴 한. 아하. 이렇게 그려졌다 칠게요. 우함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만약에 기함수라면 어떻게 그려져? 너를 가져다 돌린 것처럼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빨간색 포인트 아니면 파란색 포인트처럼 생길 거야. 이 고민까지 들어올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안 풀려요. 저 우함수, 기함수를 단 한 번 결정해갖고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든 바뀌는 건 상관이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빨간색 따라가다가 파란색 따라가고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나 조건이 어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잖아. 최소값이 심지어 음수로 갖고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빨간색 자체를 선택해버리면 최소값이 0이겠지? 맞아요? 그럼 빨간색 따라갔다가 검정색 이렇게 따라가면 최소값 0이죠. 내가 만약에 파란색 선택하면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최소값 존재한다는 걸 보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딘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저걸 따라가지 않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8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파란색 남은 거 전체를 따라가면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생겨 있잖아. 연속이라 써져 있으니까 쟤네들끼리 교점이 생기는 부분에선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단 거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빨간색을 따라가는 이런 케이스였으면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이 부분은 실제로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겨 있었겠다. 계산할 수 있겠죠. 맞지? 그러면 지금 너를 기준으로 여기가 3이고 여기 만나는 여기가 마3이겠죠? 그리고 최소값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 나는 이 친구가 기함수니까 여기가 8이겠죠.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 취향 따라가시면 되는데 3차 함수 기준으로 근, 접, 변, 접, 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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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서 여기가 2대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3이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서 1이라는 곳에서 극대값 8이 나오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fx 한번 설정해 볼게. fx라는 친구 자체가 애초에 최고차는 모르는 상태에서 x라는 근을 갖고 x-3의 제곱이라고 생겨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를 기준으로 f에 누구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그 결론이 8이 나올 거고요. 1 집어넣으면 실제로 a 곱하기 4 이렇게 나오니까 a가 얼마다? 2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fx가 정확히 다 정리가 됐을 거고 fx 2x x-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물어본 게 누구야? 마사부터 4까지의 gx 좀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마사부터 4까지라 그랬는데 여기 기준으로 조금 더 간 게 마사고 여기 기준으로 조금 더 온 게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마3부터 3까지는 어차피 기함수 상태로 지들끼리 사라지죠, 적분값이. 그래서 나는 어쨌든 어디? 마4부터 마3, 3부터 4 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 친구 하나 적분하고 몇 배? 2배 해주면 문제 끝나겠죠?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gx, dx라는 친구가 너가 얼마? 2배의 인테그랄 3부터 4까지의 fx, dx로 써도 문제가 없겠다 이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제 fx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다. 뭐 이 정도겠네요. 맞아요? 잠깐 문제 또 뭐 물어봤니? 프라임 찾으라고 그랬고 k도 찾으래? 그럼 적분했으니까 k는 찾겠죠? 맞아요? fx 다 알았으니까 미분해서 0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 정도 하면 뭐 답은 나올 거라서 비교적 15번 치고도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치?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지금? 자, 궁금한 거 좀 물어보시고 개인적으로 21번이 좀 어려웠고 22번은 쉽긴 했는데 그냥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운 건 얘. 일단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실제 수능 때 마주치면 이게 지금 풀어본 상태에서 이게 운이 좋게 비슷한 뉘앙스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기억이 좀 나니까 풀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좀 지나면 까먹고 시험장 들어가면 못 풀 것 같긴 해. 무슨 얘기냐면 mn에 대해서 전체 구간에 뭐 이렇게 함수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나서 얘가 둘 다 로그 함수긴 하고 y평행은 똑같고 x평이 좀 차이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너가 절대값 붙인 친구랑 뭔가 교점을 갖고 그 거리를 알려주고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 x축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또 y축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친구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치? 그 다음에 점근선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m 그게 점근선이죠. 그래서 그림을 일단 그려보면 뭐 이 정도쯤에 그냥 내 맘대로 마이너스 m이 있다 치고 어쨌든 로그함수 감소니까 뭐 이렇게 생겨 있겠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야. 그냥 대충 한번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얼마예요? 증가함수에다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그냥 내 맘대로 한 여기쯤 뭐 한 m 이렇게 있었다 친다면 증가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너무 막 그렸나? 이게 그냥 내 생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리는 게 그닥 이상하진 않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연속함수라고 떡하니 줬지.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두 로그 함수가 교점을 갖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저 두 로그 함수의 교점인 너가 누가 돼야 되겠다? n이 될 수밖에 없겠죠. n이 돼서 함수를 바꿔줘야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일단 저 친구가 n인 것까지는 확정을 지어 놓을게요. 그 상태에서 뭐 하랬니 얘가? 마이너스 절대값 x-1의 교점을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려볼까? 이 친구 결국 평행이동 한번 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어딘가가 1이 어딘지 몰라요. 내 맘대로 그릴 거야. 어딘가 이쪽쯤에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함수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너를 마이너스 절대값 x-1 이렇게 한번 친 거야. 물론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렸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라는 곳을 내가 A라고 잡고 너라는 곳을 내가 B라고 잡고 이 N이라는 친구를 내가 C로 잡기로 문제에서 줬거든요. C좌표가 N, FN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3개를 딱 잡아놓으면 얘를 가져다가 이 길이가 얼마고? 야, 요 길이가 얼마고? 이게 2분의 3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얼마? K라고 둘 테니까 12K 찾아와 이랬죠. 보통 이게 다 여기까지 하고 막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뜨는 방법이 그냥 그거거든요. 그냥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일단 그림을 그렸는데 이 친구가 사실 합정은 아니죠.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제 고민을 살짝 해보긴 했는데 딱 안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오케이? 잠깐만.
mn 이 친구 자연수니까 더 오른쪽으로 못 가겠구나. 이렇게 그려지긴 하겠다, 그렇지? 이 상태에서 넓이를 결국에 구해와야 되는데 내가 이 밑변의 길이를 알았어. 그럼 기본적으로 C의 좌표를 찾아갖고 뭔가 계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C의 좌표를 찾는 것 자체는 안 어려울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 풀면 되니까? 그냥 요 두 함수가 같아지는 지점 같다고 두면 나올 거 아니야. C 좌표를 찾는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A, B에 대한 직선이 뭐 X축의 평행인지 그런 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지나는 뭐 직방을 세우든 뭔가를 세우든 좌표를 보든 뭔가를 해야 될 거거든. 근데 문제는 A, B를 찾고 있는 정확한 교점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얘를 해결하는 건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고민을 내가 계속 해봤거든. 이 친구 어차피 지금 로그로 이루어진 친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C 좌표를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이거는 찾을 수 있어.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A, B의 좌표를 찾을 수가 없고 좌표 못 찾고 그렇다고 이게 방정식으로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걸 지나는 직방을 찾아올 수도 없죠. 뭔가 기울기를 통하거나 뭔가를 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면 결국에 얘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지수 로그나 뭐 로그 다항, 지수 다항 얘네들은 연산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함수 x 플러스 뭐냐 이거 x-1이라는 함수랑 이 로그 함수의 교점을 같다고 두고 찾을 수가 어차피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결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해보자. 원래 있는 함수들을 기준으로 평행이동한 거잖아, 둘 다. 맞아? 로그 2분의 1 x라는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도 그렇고 로그 2의 x도 그렇고 전부 1,0을 지나죠. 그렇지? 저게 그냥 정해진 정점이지. 너를 가져다가 평행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친구는 x 플러스 m이거든요. 요 친구. 얘는 뭘 지날 수밖에 없어? 1 마이너스 m을 지날 수밖에 없을 거고 컴마 마이너스 m 이거를 지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로그 2에다가 x 마이너스 m이 있고 거기 빼기 m 이렇게 쓴다면 이 친구는 1 플러스 m에다가 마이너스 m을 지나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때 말한 이 좌표들 자체가 누구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 좌표들이 y는 x-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지나요. 근데 이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거든. 이거 필연에 의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얘가 정점 지나는 거 너가 알고 있지. 그리고 평행이동에서 그냥 지난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점을 실제로 이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성립하거든요. 이 점을 실제로 이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성립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도 원래 있었던 그 정점들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만났다? 여기 있는 이 빨간색 함수 x-1과 여기 있는 이 빨간색 함수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만났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기 좀 힘든 게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결국에는 이 행동을 통해서 너가 A고 너가 B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서 저 친구들이 A랑 B라고 두면 이 A, B의 거리가 얼마야? 2분의 3이었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 풀렸어요. A, B 3이니까 M을 구할 수 있겠죠. 맞아? 점과 점 사이로 M을 구하고 M을 구한 상태에서 뭐 하면 돼? M을 구하면 비교적 편하게 로그 함수가 써질 거 아니야. 그래서 로그를 가지고 C를 구하면 되겠죠. 로그끼리 갖다 두고. 오케이? 그래서 C 좌표를 갖다고 두고 그럼 결국에는 요 좌표 두 개 다 찾고 C까지 찾았으니까 결국에 점 몇 개? 3개 다 찾았죠. 그럼 뭐 신발등 공식을 쓰시든 뭐 직방을 세우시든 편한 대로 해서 그 다음부터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K를 찾아서 12배 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풀려날 건데 내가 그냥 해주고 싶은 말 이 정도일 것 같아. 만약에 솔직히 수능에 이렇게 안 나오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서
수능 때도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비교적 이 점을 왠지 모르겠지만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놓기라도 했으면 이 함수들 내가 그리면서 써놓기라도 했으면 관계가 딱 보니까 맞아 떨어진다. 그렇지. x끼리 빼는 거 그렇게 더하고 빼는 그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게 보이면 그때는 a, b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요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그려놓고 a, b 좌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지 이러다 보면 그냥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해줬을 텐데 함수에서 묻는 9가지 내용 기억나요? 정의역, 치역, 점근선, 대칭 주기, 오목볼록 증가감소, 1대1 함수, 마지막 하나가 정점이지. 정점. 그래서 함수 문제 푸실 때 그 함수의 고유한 정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보면 좋겠다 정도일 거고, 특히나 고유한 정점이라는 게 어쨌든 지수 로그에서 굉장히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지수 로그에서 나오는 뭐 0,1이라든가 1,0 같은 친구들은 그냥 문제를 풀고 지금 다음 스텝으로 할 게 없잖아. 그러면 그때쯤에는 정점을 한 번 정도 확인해보자라는 얘기밖에 못 할 것 같아.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냥 그 정도가 맞고, 나도 요거 풀겠다고 그냥 뭐 이상한 짓 다 해보다가 안 나오겠다 싶어갖고 그냥 나와 있는 점들 갖고 평행 조금 해보니까 보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저거를 실제 수능 때 못 떠올리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 22번. 22번은 풀어서 틀리니? 너네 안 풀고 틀리니? 풀어본 사람? 풀었어? 틀렸어? 그래? 풀었어? 맞았어요. 맞았어? 너도 맞았어? 그래? 이 친구는 나름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게.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 있는 상태에서 상황마다 뭐 나눠서 보겠대.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 아직 해석하기 전이야. 짝수야. 2로 나눠.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짝수가 나오면 더하면 뭐가 돼? 짝수가 될 거야. 그럼 자기 자신은 다시 돌아와. 그치? 만약에 나눴어. 근데 그게 홀수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이제 홀수가 돼.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가. 이게 뭔가 뒤집히겠지. 근데 처음에 문제 풀 때 잘못 풀었던 건 이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눠서 홀수 나오는 걸 그냥 얘가 2일 때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 처음에. 근데 그렇게 해갖고 답이 안 나오길래 맞다. 7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간 건데, 문제 풀기 전에 얘네 보면서 원하는 상황이 뭔지는 좀 너의 언어로 풀어놓는 연습을 좀 하세요. 오케이? 이거 그냥 귀찮아서 안 풀다가 틀리면 아마 수능 때도 못 풀거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일주일에 2번 보면 해봤자 2번 있는 거잖아. 저 정도는 좀 풀어주긴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세봤는데 수능까지 한 12주 남았나? 그 정도거든요? 했으니까 오늘이 20일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번 남았다. 오늘 빼면 11번. 그 정도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기회가 22번 정도 남았거든요. 꼭 좀 풀어서 연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조건 이제 해석하러 들어가면 2개 더 했는데 홀수래. 어차피 홀수 더하거나 짝수 더하는 거 안 되는 거지. 얘가 하는 말 자체가 일단 홀짝을 뭐 했다? 더했다. 그렇지? 홀짝을 더했다. 그러니까 한 칸 차이 나는 이 친구들이 홀수 짝수가 뒤집히는 상황이었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애초에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원래 홀수인 친구 들어가면 애초에 짝수가 돼서 나올 거거든 다음 턴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홀수였어. 첫 번째 친구가 홀수였어. 그럼 그 다음 턴은 무조건 짝수야. 그렇지? 근데 짝수인 친구는 경우에 따라서 누구를 더해주게 되냐에 따라서 짝수가 될 수도 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라면 A3가 홀수라고 치면 어디로 들어갈 거야? 첫 번째로 들어갈 거야. 그치? 첫 번째로 들어가면 결국에 A4라는 친구는 8A3랑 똑같을 거고 얘가 그냥 짝수겠죠. 이러면 문제없이 가조건을 만족시킨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수업 빨리 끝나겠는데? A3가 만약에 누구라면? 짝수라면 여기서 케이스가 몇 개? 2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A4 자체는 동일할 거거든. A4 자체는 동일할 거야. 어떻게? 2분의 A3 더하기 6 이렇게 동일할 거야.
근데 이 결론이 누구거나 짝수거나 이 결론이 누구다? 홀수일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 결론이 짝수가 나오면 불가하지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홀수 짝수 나오든가 짝수 다음에 홀수가 나와주는 요 상황 두 개를 원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얘가 홀수인 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건 갖고 가는 거야. A3는 2 곱하기 홀수인 그런 친구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3는 2 곱하기 홀수인 그런 친구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1에다가 1을 해서 뭐 2든가 뭐 3에다가 1을 해서 6이든가 뭐 이런 숫자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라고 치고 연산을 시작해. 이렇게 쓸까?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라 치면 A1은 몰라요. A3부터 들어갈게. A3가 홀수야. 그렇지? A3가 홀수면 A4는 애초에 그거의 8배를 한 건 맞아요. 이렇게 써지겠죠? 오케이? 칠판 써? 다시 보자. 홀수면 8배, 짝수면 절반 쪼개고 더하기 6. 요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야, A4가 잘했어. 그럼 얘 짝수야, 홀수야? 짝수야. 그렇지? 그럼 짝수 기준으로 A5는 뭐가 돼요? 절반하고 6 더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너는 4A3에 더하기 6이야. 이거 짝수야, 홀수야? 짝수야. 다시 그러면 A6은 뭐가 돼야 돼? 절반하고 너에 대해서 절반도 하고 거기에다가 6을 더하자.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면 그게 9가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건 짝수고 뒤에 있는 게 홀수니까 이 결론이 홀수잖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제 A7은 누가 돼야 돼? 그거에서 다시 8배를 붙여서 8이 16A3에다가 뭐지? 3. 이때 내가 계산을 잘못했었구나. 어쨌든 더하기 6. 그 다음에 저기다가 8 곱하면 얼마? 9, 8이 72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운이 좋았네. 그 다음 A8은요. 이 친구 짝수야 홀수야? 짝수야. 그렇지? 짝수니까 거기에 절반을 한번 하고 이 친구 절반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도 짝수야. 널 다시 뭐 하자? 절반하자. 절반하면 4A3 더하기 절반하면 18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이제 나 조건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나 조건 기준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A9에서 빼기 A5를 한번 해볼게요. 너에서 너를 빼는 거야. 그럼 얘네끼리 사라지지 이렇게. 맞아? 얘네끼리 빼면 얼마 나와? 6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A7에서 4 7에서 4 이렇게 빼면 얼마 나와요? 이 친구는 8A3에다가 더하기 72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네? 오케이? 12 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가요? 6이요. 아, 에? 12가 나온다고? 7에서 8 넘을 때 6 안 더했어. 8에서 9 넘을 때 6 아. 안 더했어. 내가 이걸 애초에 풀 때 보니까 내가 실제로 풀 때 여기서 틀렸거든. 여기서 얘를 9로 안 하고 그냥 3만 쓰고 넘어가서 풀고는 답을 맞춰놓은 거라서. 그럼 지금 8부터 틀린 거야 이렇게? 자, 다시 절반 A3 그 다음에 6 더하면 여기 6 더하면 얼마야? 78. 그치? 반 나누고 6. 반 나누고 6 더해. 아, 반을 안 나눠. 오케이. 반 나누면 36에 6 더하면 얼마야? 42.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절반하면 4A3에다가 21에다가 다시 6까지 더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27이라고? 맞아요? 계산하자. 요거 좀 빼주시면 사라지죠? 이거 빼면 얼마야? 그래서 19 아니야 그러면? 21? 맞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7에서 A8 뺄 때도 어떻게 돼요? A7에서 A4 A7에서 A4 빼면은 일단은 8A3 나오고 그다음 70이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이 친구를 같다라고 한번 두시면요 8A3가 누가 돼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럼 결국에 A3가 뭐가 돼? 음수값이 하나 나오겠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수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지? 이런 케이스 자체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애초에 없었던 얘기겠구나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제꼈으니까 이제 몇 번째 케이스? 그냥 두 번째 케이스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떤 상황이었어? 짝수로 시작은 하되 이 A4라는 친구가 홀수로 끝나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넘어갔던 거였잖아. 자, 그러면 A3가 짝수로 시작을 하고 A4는 위에 있던 대로 2분의 1의 A3 더하기 6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 친구가 누구이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너가 홀수여야만 하는 상태인 거지. 만약에 이 문제 풀다가 안 풀렸으면 여기서 이제 홀수라고 체크 안 해서 그럴 거거든. 그냥 저 상황에서 제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 턴 넘어가는 게 힘들어갖고 이제 좀 고민했을 거거든요. 한번 써보시고 얘가 홀수면 A5는 어떻게 돼야 돼? 8배 붙이면 되지. 8배 붙여서 4A3에다가 6, 8에 48 이렇게 써지겠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 짝수니까 A6이란 친구는 그거를 다시 절반을 한번 하고 절반을 한번 하고 거기에 6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일단 30으로 다시 끝나 있겠네. 그 다음에 너를 가져다 다시 뭐 하자? 절반을 또 하자. 그럼 A7이란 친구는 A3 플러스 15 거기에 더하기 6까지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뭐 21 이렇게 나올 거고 어차피 너는 짝수긴 하죠. 짝수긴 했어. 이 친구는 뭐야? 홀수란 말이야. 결론이 홀수죠 지금. 아 홀수니까 A8에서 몇 배 하자? 8배 하자. 8A3라고 쓰자. 그 다음에 8배 하면은 이게 좀 귀찮은데 168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A9라는 건 나누기 하면 되니까 4A3 더하기 82 더하기 6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예? 거짓말이야. 84였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4 더하기 6이니까 90이라고 써놔도 문제는 없겠네? 이 상태에서 하라는 건 또 하는 거야 그냥. A9 빼기 A5 그러니까 너네 둘이 갖다 빼라고 하면 얘네가 다행히 사라지고 이 친구끼리 빼면 얼마예요? 그거는 42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A7에서 A4를 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걸 뺀다 그랬는데 빼고 나면 절반 남고 그 다음에 이거 빼고 나면 얼마 남지? 15 남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가 뭐해? 똑같아 이런 결론일 거 아니야. 그럼 너를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1의 A3 더하기 15는 42야. 넘기면 15 넘기면 이게 27 나오고 그게 2분의 1이죠. 이렇게. 결국에 A3가 얼마다? 54다. 일단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어떤 상태? 2 곱하기 홀수 상태를 정확히 만족해주고 있죠. 문제없이 A3가 54인 게 나오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역추적해서 A1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볼게. A3가 54인 상태에서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로 쪼개져서 넘어왔을 거 아니야? 이거 잘 안 되면 나중에 얘네들 다 넘겨놓은 걸로 하나 만들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 54가 나오기 위해 누구에게 8을 곱했을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저걸 8을 곱했다는 얘기는 A2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54를 8로 나눈 이런 숫자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약분하고 보면 알겠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불가능하겠죠. 이건 일단 배제. 오케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A2는 어때 쓸 수도 있냐면 얘를 절반 쪼개고 더하기 6까지 해서 54를 만들었던 거잖아. 그럼 54에게 6을 빼고 나면 48이 남고요. 절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얼마가 돼? 얼마가 되니? 96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아무 문제 없이 너가 짝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수행해도 괜찮은 거 맞지? 자 그럼 다시 A2라는 친구가 96이면 얘도 케이스가 두 개였을 건데 여기서 A1이 뭐 두 가지 경우가 또 있겠죠? 누군가에게 8을 곱해서 96을 만든 거야. 그러면 12를 곱하면 되죠 지금. 그러니까 A1이 12였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A1이 이 밑에 있는 상황으로 따라갔다면 6을 더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90일 거고 그걸 다시 2배 하니까 A1은 180이 나왔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와중에 얘는 이미 홀수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짝수인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를 따라갈 수는 없겠다. 없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결론은 누가 다 정답? 180이 정답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요 문제들은 뭐 많이 풀 필요는 없고 뭐 하루에 하나 정도? 뭐 모의고사 때 정도 적당히 푼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능 때 나왔을 때 큰 부담 없이 푸시면 좋겠고, 사실은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요. 이 정도로 나오면 22번에 넣는 건 거의 뭐 너네 그 엿먹으라고 넣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좀 보세요, 릴스나 이런 거. 그 가끔씩 보다 보면 수험 관련된 거 뜰 때 있니? 그거 딱히 안 떠? 떠? 나는 막 맨날 막 그딴 거 뜨거든? 막 17학년도 현우진, 갑자기 24학년도 현우진, 얼마큼 나빠졌는지,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정승재 쌤이 뭐라 화내는 거. 맨날 그런 거 다 뜨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구경하면서 느끼는 건데, 작년, 니네 이번, 올해가 맞나? 올해 6평에 영어가 되게 쉬웠어요? 영어가 1등 놈이 20%였어? 19점 몇 퍼던데? 작년 6평이 1점 몇 퍼였다며? 난 내가 6평을 안 봐서 몰랐거든?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건데, 항상 이제 6부 때 뭐 이렇게 좀 막 난이도가 이런 것처럼 나오지만 막상 수능장 들어가면 진짜 다 다르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9월 모의고사부터 보면 알겠지만, 보고 나서 만약에 이런 뉘앙스 그대로 있었어. 얘는 실제로 22번에 들어있었어. 그러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어림없이 막 15번에 들어가 있고, 조건도 그냥 막 홀수 짝수 주는 거 말고 이런 거 뭔지 알지? 이 친구가 무리수 막 이런 거 있지만 이 친구가 유리수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건 판단을 굉장히 까다롭게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역대 기출 그냥 시간 되면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긴 하겠다 정도일 거고, 그 시즌은 딱 구모 끝나고, 무슨 말인지 알지? 구모 끝나고도 저 친구가 나와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구모 때 이게 어렵게 나오면 안심해도 될 수도 있어. 막상 저거 연습 많이 했는데 시험장에서 그냥 8번 이런 데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 참고 좀 하시고 29번 좀 넘어갔다 옵시다. 어, 29번. 이 친구 그냥 미친 계산 문제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시험에 나오겠다 싶은데 실제 쓰는 건 조금 더 어려워질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너네 근데 시험 어려운 게 좋니? 쉬운 게 좋니? 수능? 불수능이나 물수능이나? 불순. 불수능 너는? 어려워. 너네 다 불수능이야? 형이만 생각 좀 달라? 저는 상관없어? 그래, 나도 개인적으로 불수능이 더 나아서 아예 막 불수능 나와갖고 국어 보고 멘탈 터져서 막 울면서 집 가는 애들 한 명씩 있으면 막 신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 막 시험 보고 중간에 멘탈만 놓지 않으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F랑 G가 있는데 이렇게 조건 하나 줬어요. 이 친구가 합성함수로 문제를 좀 주다 보니까 좀 까다롭긴 하거든. 그리고 나 조건은 갑자기 또 함수 값들을 하나씩 주기는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 활용하라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조건을 쭉 읽어봤어. 읽어보고 나서 잘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아직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뭐 이제 함수값 하나 더 주고 G에 대한 얘기, F에 대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나 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가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답을 찾아올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행동은 F랑 G를 따로따로 구해서 대입을 하고 났더니 나오는 결론 이런 거지. 근데 지금 그냥 이거 시험 외적인 얘기야? 이 문제를 딱 봤는데 답을 굳이 뭔가 빼기 2를 붙이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애초에 답을 내기 좀 편하게 만들려고 좀 보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있죠. 맞아요?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 F랑 G를 각각 구하고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끝내는가, 아니면 이 꼴 자체가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 계산하다 보면 나오는 형태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합성함수인데 심지어 도함수의 합성함수로 돼 있잖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전까지 보던 문제 대부분 이런 거거든? 뭐 한 해당 구간에 대해서 F나 G를 설정을 이미 해주고 그 친구들을 가져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혹은 대칭이동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구간으로 끌고 와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얘는 0이 아닌 모든 곳에 대해서 이렇구나 인 건 좋은데 얘를 갖고 F나 G를 따로 설정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저기서 나와 있는 F'G라는 꼴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와중에 얘가 눈에 딱 들어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가 얘도 지금 F랑 G를 뭐 하고 있는 상태야? 합성하고 있는 상태야. 다만 도함수에 대한 합성이 아닐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뭐 본인 선택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인테그랄 a부터 e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 꼴이
내가 주어진 조건과 그나마 비슷하게 생겨있단 말이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꼴 자체는 프라임 안쪽에 G가 들어간 이 형태지. 맞아요? 그럼 저 친구를 어떻게 적분해서 얘를 만들어낼까 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쟤를 풀 때 F 합성 G를 구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저 꼴을 가져다가 뭐 치환적 부위든 부분적 부위든 계산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한 꼴로 바꾸겠죠. 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려면 앞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구를 1을 있다고 치고 저 상태에서 무슨 적분을 하는 게 맞아? 부분 적분을 하는 게 맞아. 왜? 얘 이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은 생짜로 하는 거 모르죠 애초에. 그럼 우리가 저 친구 적분을 그냥 수행하려면 부분 적분을 하긴 해야 될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 그대로인 친구랑 적분해야 되는 친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미분하는 친구랑 적분하는 친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친구를 가져다가 부분 적분을 한번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부분 적분하면 앞에 1이 있었다 치자. 얘는 적분 못해요. 어차피 미분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러면은 그대로의 적분이니까 x, f, x에 이렇게 g 이렇게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적, 미적에 이렇게 써야 되니까 빼기 인테그랄 a부터 e까지 똑같이 쓴 상태에서 이번엔 이 대상을 뭐 하자? 미분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적 들어올 거니까 미분하고 적분하고 적분 먼저 쓸게요. 적분하고 미분하면 f 프라임 gx 에다가 속미분하니까 g 프라임 x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친구를 dx로 닫아주자 이 상황인 거 맞지? 그래서 아마 문제 풀면서 제일 안 될 만한 딱 이 행동 하나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니네 눈에도 풀다 보면 보였을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주어진 꼴을 최대한 활용하자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모든 곳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는 대입을 해도 괜찮죠? 요 자리에다가는 대입을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이 친구는 잘 모르긴 하거든? 맞아? 잘 모르긴 하는데 어차피 내가 누구를 알고 있냐면 얘네 둘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를 기점으로 뭘 하게 돼요? E를 대입을 하고 A를 대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최소한 누가 들어가는 건? A가 들어가는 거 정도는 내가 체크를 해서 E라고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이 쭉 들어갈 건데 요거 하기 전에 그럼 필요할 만한 내용들 세팅 좀 하고 갈게요. 내가 지금 이 빨간색 밑줄 쳤던 이 친구는 어차피 대입해서 끝내기로 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행동은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봐보는 거야. f'ga라는 친구는 결국에 x에 a를 집어넣었던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의 a 제곱 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요 친구가 그게 얼마다?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a 플러스 1이 2a 제곱이랑 똑같을 거고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계산을 하고 나면 a가 두 개는 나오겠지만 양수인 친구는 1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던 이 조건을 통해서 a가 누구다? 1이다 여기까지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값들을 그냥 좀 바꿔놓을게. 좀 이따 눈에 잘 보이게 1이라는 친구가 2야 이렇게 바꿔놓을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도 이제 a가 아니라 1로 바꾸고 여기도 a가 아니라 1로 a가 아니라 1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 정적분 일단 풀진 말고 잠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뒤에 있는 거 계산을 한번 수행을 해볼 건데 빼기. 자, 요 친구들을 계산하고 싶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일단 여기 밑에 뭐 들어오겠지? 심지어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로 변할 거고 x끼리 약분이 되는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요 대상 전체가 플러스로 변하고 1부터 2까지의 분모의 2x 살아있고 분자의 x 플러스 1로 변해 있는 상태. 거기에 g'x 이렇게 들어오겠죠? 오케이? 내가 다시 얘를 뭐 하고 싶어? 이제 계산을 하고 싶어 이 상황이겠네요? 맞지? 하나, 둘.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2는 좀 꼴 보기 싫으니까 앞에다가 좀 던져 놓을게요. 이렇게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고 다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도 무슨 적분할 수 있겠니? 얘도 또 부분 적분할 수 있겠죠. 지금 써져 있는 x분의 x 플러스 1을 약분을 전부 하면 1 플러스 x분의 1로 써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 대상들을 가져다가 다시 부분 적분을 한번 해보면
2분의 1을 맨 앞에 써놓을게.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앞에 거 너가 적분 대상이고 너가 미분 대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대로의 적분 쓰시면 그대로의 적분하면 누구야? gx 이렇게 들어오겠지? 오케이? 그적 빼기 미분한 거의 적분인데 1부터 2까지 하고 적분했으니까 gx가 나오는 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미분하면 누가 나와요? 일단 1은 사라지고 x분의 1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플러스로 변하고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친구의 dx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분배 전부 풀어버릴게요. x 여기 계산은 알아서 따라오세요. f하고 g 집어넣고 그 친구의 1부터 2까지에다가 2분의 1 분배 시작하는 상태니까 2분의 1 붙여놓고 1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gx 1부터 2까지 다시 더하기 2분의 1인 상태에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분의 gx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를 가져다 이제 뭐 하고 싶어? 계산을 조금 하고 싶어. 그러면 어쨌든 a가 1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 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한번 집어넣어보자. 첫 번째 거 넣으면 2f g2 빼기 1f g1 그렇죠? 빼기 2분의 1 나와 있는 거 좋고요.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할 거잖아.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2분의 2니까 2분의 3 나오겠죠? 앞에 2분의 1이랑 곱했으니까 최종적으로 4분의 3 G2가 나오겠지 이렇게. 거기서 빼기 이번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냥. 2분의 1이랑 사라지고 G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얼마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 계산하고 싶으면 안 됐거든. 여기 있는 친구를 다 계산하는 건 요식이지. 맞아요? 얘가 얘잖아. 여기 있는 친구 있잖아. 여기 있는 친구는 요 친구의 2배짜리죠. 맞아요? 이 2만 정확히 넘기면 2분의 1까지 먹고 있는 이 대상이 정확히 누가 되는 거야? 정확히 요 빨간색 밑줄 친 얘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요 친구 귀찮으니까 네모 박스로 칠게요. 더하기 네모 뭐 이런 상태였겠죠? 오케이?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찾고 있던 네모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가 얼마다? 너가 0이다 뭐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기다 뭐 하면 값 다 집어넣으면 뭐 답이 나오는 상황일 거고 G2는 6인 거 알고 있어요? 이 친구 합성된 친구도 2인 거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집어넣어보자. 합성된 요 친구가 얼마라고요? 2인 거 알고 있었지? 2배에다가 2인 거 아니까 2배. 그치? 잠깐만 G1이잖아 저거.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 G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F 6 이렇게 빼기 F 합성 G는 얼마야? 2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G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약분하고 계산하면 2분의 9 나오겠죠? 빼기 G 1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만 속속 가져다 넘기면 G1 빼기 2배의 F6 그 친구가 너네 계산하면 얼마니? 2분의 4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답은 이렇게 끝 이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일단 계산은 좀 확실히 많고요. 그냥 요 생각만 좀 해주시면 돼. 우리가 이제 최근에 너무 자주 그 구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물어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가족권을 그렇게 해석할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긴 했을 텐데 이 적분 대상 자체가 문제에서 알려준 거랑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한데 그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최대한 이꼴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애초에 뭐 이렇게 대입하는 그런 행동은 안 될 거니까 부분 적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마 할 것 같거든요. 부분 적분을 하는 과정 중에 이 꼴이 살아나올 테니까 계산이 시작될 것 같고 사실 저 친구 가져다가
부분적 분으로 표현을 할 때까지는 나도 이 친구가 나올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너를 부분적 분으로 표현을 하면 내 마음에 들게도 비교적 깔끔한 정리가 될 거고 이 친구도 다시 적분해서 최대한 정리하고 싶은 상태였는데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어떤 식이 나왔다? 여기 있는 x제곱분의 gx라는 이 꼴이 나왔다. 근데 너가 주어져 있던 거니까 결국 지들이 사라지고 넘어가는 건데 문제풀이의 시작은 꼴을 활용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 정도가 맞겠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계산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잠깐